자,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스토리는 우리들 스케치보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책을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빛이 많이 비쳤는데, 이렇게 책을 볼 때는 책이 보는 각도에서 빛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밝은 빛으로 볼 건지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스탠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볼 때부터 어떤 일을 하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불티나게 팔리는 노트북 데스크는 실질적으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높낮이와 기울기가 조절이 되고 선이 없이도 배터리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자기 신체 사이즈에 맞춰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A80 파티션의 우수성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파티션에 이렇게 글라스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칠들이 여기에 이렇게 지웠을 때 이거 누가 유성 매직으로 아니 이렇게 지워줘야 하는데 이거 유성으로. 안녕하세요, 가구박사 유박사입니다. 오늘 방송 도중에 정말 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것이 글라스라서 잘 지워진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성이다. 응? 유성으로 누가 잘못해서 쓴 거야. 그래서 유성이니까 물티슈로 한번 닦아볼까? 그랬더니 물티슈가 그냥 닦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유성인데 닦아질 리가 없잖아, 물티슈로. 아, 이상하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것은 유성이 아니라 보드마커가 맞는데 글씨를 써놓고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물기가 없으니까 이게 닦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로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매직 블록을 살짝 한번 잘라봤습니다. 매직 블록. 자, 매직 블록은 이렇게 물을 살짝 묻혀서 사용을 하죠. 끝에 살짝 묻혀서 이걸 지워봤습니다. 어머나! 매직 블록으로 하니까 이거 뭐 너무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면 보드마카인가 이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드마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드마카는 말라서 안 지워질 때는 물기가 살짝 닿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 보면 지금 유성 매직, 이렇게 유성 매직 써 있습니다. 유성 매직. 자, 그래서 유성 매직으로 실수로 제가 이렇게 썼다. 이것이 안 지워지면 큰일 나는 거죠. 일반 화이트보드 지우개로 지우면 유성은 이렇게 하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성이니까. 그러면 이번엔 물티슈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물티슈. 와, 컴프프로에서 만들면 다르구나. 그냥 물티슈인데 유성이 지워지는구나. 유성이 지워주는구나. 자, 그러면 유성 매직은 어떻게 될까? 이게 글라스라서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지는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매직 블록이 또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직 블록이 없는 집들은 우리가 오늘은 여름철 모기, 파리 다 나와! 홈키파 대령 하시겠습니다. 자, 홈키파로 살짝 뿌려줍니다. 깨끗한 수건을 써서 이렇게 홈키파의 기능이 있으면 얘는 홈키파에는 기름 성분, 유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진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깨끗하죠? 계속 다양하게 써도 이것이 항상 유지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프로에서 하는 A80 파티션을 우리 아이들이 써야 되는 거죠. 막 쓰다 보면 지워지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이 글자가 남고 하는데, 얘는 지저분해졌을 때 매직 블록을 이용해서 한 번만 살짝 이렇게 한 번만 깨끗하게 여기 지워내면 여기 있는 것들이 아무런 잡티가 없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자, 그런데도 표면에 있는 코팅막을 손상시키지 않아요. 유리 표면은 굉장히 단단하고 그 다음에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색이 먹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먹어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이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여기를 즐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깨끗하게 지워져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잡티가 한번 남았을 때는 이렇게 매직 블럭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강하게 이렇게 닦아주면 잡티 없이 깨끗하게 항상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문제를 풀고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이 A80 파티션이다. 자, 그런데 이 A80 파티션이 실질적으로 스케치보드 때문에도 많이 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업무를 볼 때 책상 옆에 내가 메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집하고 옆 사람하고도 공간을 구분하는 데도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A80 파티션의 내부 구조인데요. 자, 지금 완전 제가 홀딱 커버를 벗겼습니다. 자, 내부가 항상 궁금하죠? 사실 내부를 보여준다는 것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뭐냐? 자작나무다. 자작나무를 지금 두 개를 겹치고요. 자작나무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앞과 뒤가 다르죠? 앞과 뒤가 다른데 하나는 흡음판이고 흡음입니다. 흡음. 그리고 하나는 차음. 음을 막아주는 거고요. 얘는 음을 흡수하는 거고 그러면서 얘는 불연 소재예요.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번 우리 그 재료편에서 원목 베니어 합판으로 만드는 고급 자작나무를 보여드렸는데 이 두께 36mm 두께가 자작나무예요. 그래서 자작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변형이 없다. 베니어는 어떻게 뒤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를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정밀 CNC 기계로 컴퓨터로 커팅을 해서 껴 맞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리되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이렇게 볼트를 미리, 암너트를 미리 심어 놓고 그 다음에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파티션 A80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하나는 흡음이다. 음을 흡수해준다. 하나는 차음이다. 옆집 소리가 나한테 들리지 않게 한다. 흡음과 차음, 그러면서 뭐 불연 소재다. 그래서 얘를 영어로는 어쿠스틱 소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서 소리가 얘가 흡수해줘서 불편한 소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상쇄됩니다. 자, 첫 번째는 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공부방에서 조용히 공부해야 될 학생에게 거실에서 나는 소리, 주방에서 엄마가 설거지하는 소리들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책상 옆에 이렇게 놔주는 거죠. 책상 옆에 놔서 시선을 첫 번째 차단해준다. 두 번째는 음을 차단해준다. 세 번째는 여기를 커버링을 하죠. 커버링을 하고 이렇게 글라스를 달면 언제든지 내가 메모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서 스케줄러 역할로 스케줄 관리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구 사이즈 재는 법은 제가 예전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키가 달 때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얼마냐? 188이다. 188이다. 그 다음에 가로폭은 얼마냐? 가로폭은 이렇게 보시면 100cm입니다. 정확하게 100cm고요. 흡음과 그 다음에 차음, 그리고 불연 소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선을 차단하는 용도로 이것이 파티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케치보드를 이렇게 달았을 때 한 칸 밑으로 해서 여기만큼으로 스케치보드 판을 밑으로 내려서 달 수 있고 올려서 달 수 있다. 즉 자녀의 성장기에 맞춰서 하단에다가 스케치보드를 달 수도 있고 상단으로 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려보겠습니다. 자, 앞뒤의 구조가 똑같아요. 앞뒤의 구조가 같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이렇게 글라스를 붙일 수 있다. 양쪽에 다 장착을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했다. 왜? 얘가 가운데 올 수도 있으니까 책상과 책상 사이에 이렇게 가운데 올 수 있으면 이쪽에도 책상이 하나 더 있으면 이분도 여기 써야 되고요. 반대편도 옆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서로가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양면형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서도 자작나무로 만들어서 이것은 지금 A80 파티션의 2024년 하반기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저희가 발을 달았습니다. 발을 달게 되는데 이 축이 원목으로 하면 약해서 원목이 튼튼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목은 말씀드린 대로 변형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원목이 이렇게 돌아가면 다리가
이렇게 11자가 스트레이트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쓰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 판이 만약에 이렇게 밴딩이 온다면. 그래서 이 부분이 견고하게 잡아줘야 돼서 이렇게 자작나무를 이용해서 자작나무 프레임으로 하부 구조를 짰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튼튼하다. 그 다음은 여기서 필기를 해야 될 때, 필기할 때는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바로 이 락 기능을 이용하는 거다. 락 기능을 이용해주면 여기서 할 때 밀림 현상이 잡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컴포프로가 만들면 매우 가격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첫 번째로 제품이 견고하다는 거, 두 번째는 대체 불가능한 아이템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락을 풀러야만 이동을 합니다. 락을 풀고 좌우에 변형이 없게끔 만들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커버를 씌우게 되면 저렇게 안쪽에 공간을 채우고요. 어떻게? 흡음과 차음과 불연 소재를 채우게 되고 거기에 커버링을 씌우고 그다음 이렇게 커버링을 씌우고 양쪽에다가 글라스를 달 건지 글라스가 필요 없이 나는 파티션만 달 건지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자, 그다음은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를 올릴 수 있겠죠. 칠판처럼 쓰려면 저같이 이렇게 보드 마카 펜들 트레이가 필요해요. 그땐 트레이를 추가로 장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판을 한 칸을 밑으로 내려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사용 연령을 키가 작은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배려했다. 자, 요것이 지금 밑부분인데요. 이 지퍼로 쫙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쫙 열면 이렇게 원목이 탁 나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저 밑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리가 달리기 위해서는 커버링을 한 다음에 이곳에 구멍을 뚫어서 저 다리 낄 자리를 찾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이 상태로 배송이 돼서 현장에서 발을 조립해서 그 다음에 글라스를 원하는 위치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에서 조립이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도 기본 옵션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끝이 아니죠. 얘를 이렇게 철컥 붙는다. 그래서 요 부직포만 바꿔내면 다시 계속 쓸 수 있고 여기에는 그립감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을 제가 팠습니다. 홈을 파서 원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질감도 좋고 차갑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아마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 되실 거예요. 컴포프로의 프리미엄 기능성 가구 A80 파티션에 대한 오늘 내부 해부와 함께 제작 과정부터 조립 공정들 오늘 다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구 박사 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